제11주차 9강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본의 행정구역 중에서 우리 계속해서 토도 후켄 중에서 규슈 지방의 가고시마에 대해서 보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고시마의 봄이죠. 자, 일본의 봄, 여름. 자, 먼저 오늘은 3월부터 5월까지의 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봄의 방문과 새 생활의 시작. 자, 달력상으로는 입춘부터 입하 전날. 실제로는 양력으로 3월에서 5월경. 자, 우리는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에 입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본은 어떻다고 했어요? 3월에 졸업이 있고요. 4월에 입학, 입사, 인사이동 등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3월, 9월에 이루어지지만 일본은 4월, 10월에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봄이 되면 자, 황금 연휴가 있어요. 자, 골든 위크라고 하거든요. 자, 골든 위크예요. 골든 위크. 자, 황금 연휴인데 보통 4월 말에서 5월 상순에 그 일본의 축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휴일, 공휴일, 국가 공휴일 이렇게 쓰는데 일본은 경축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가 공휴일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보통 나들이 가고 여행 가고 막 그렇죠. 자, 3월이니까 지금 하나미, 벚꽃 구경을 가장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중심지인 도쿄의 우에노 공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뭐 비슷한 느낌이죠. 자, 봄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히나마쓰리가 있어요. 자, 3월 3일이고요. 여자아이가 포인트예요. 남자아이 아니고 여자아이가 있는 가정에 이 히나단이거든요. 이게 이 히나단에 히나인형, 히나닌교라고 해요. 히나닌교를 장식을 해서 여자아이의 안녕과 뭐 행복을 기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단오가 있어요. 단오. 난거노세쿠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단오고요. 우리하고 같아요. 자, 그리고 어린이날 5월 5일 같은 날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 5월 5일 어린이날은 남자아이 뭐 여자아이 다 챙겨주는데 자, 앞서 살펴본 히나마쓰리는 여자아이. 자, 그런데 단오절. 단오에는 또 남자아이만 또 이렇게 챙겨줘요. 남자아이의 또 성장, 안녕을 기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또 행사를 하냐면 밖에는 야외에는 이 코이노보리 잉어 형상의 연을 달고요. 자, 그리고 집안에는 이 무사 인형을 장식을 해요. 자, 그래서 뭐 고가츠닝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옷 입은 이제 인형을 또 장식을 해요. 자, 이런 특징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봄의 대표적인 행사로서 이제 하루이간이라는 춘분절, 뭐 조상 공양을 위해서 성묘하고 제사를 지내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칼럼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른 봄 맹위를 떨치는 꽃가루 알레르기. 자, 이른 봄이 되면 꽃가루 이제 알러지 대책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자, 일본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 가훈쇼라는 꽃가루 알러지 이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화분증인데 화분증이니까 일본식 발음으로는 가훈쇼. 자,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 재채기, 뭐 눈의 가려움. 자, 흔히 일본 국내에 3천만 명 이상이 발병하고 있는 국민병이야. 자,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막 대대적으로 나와, 봄이 되면. 우리 막 봄 되면 우리는 뭐가 있지? 뭐 황사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일본은 이 가훈쇼가 난리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때 되면 마스크를 많이 썼었어.
자, 서구 국가에서는 목초나 돼지풀이 원인인데 일본에서는 특히 2월, 4월에 날아다니는 삼나무나 노송나무의 꽃가루가 원인이라고 해요. 자, 꽃가루 외에도 배기가스의 뭐 미립자, 미세먼지, 진드기, 동물 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증상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가훈쇼 봄이 되면 마스크를 많이 쓴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녀온 일본 가고시마의 봄 3월부터 5월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3월이 되니까 가고시마에도 슬슬 이제 꽃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참고로 그 이제 2010년 당시에 이제 스타벅스 사진인데, 이제 스타바에 가면 그 뭐지? 요즘에는 뭐 전 세계 맥도날드만 투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 세계에 스타벅스만 투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뭐 비슷한 듯 다르고, 뭐 다른 듯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행 가시거나 뭐 일본에 이제 체류를 하시게 되면은 스타벅스 매장에 들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화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 이쿠라 데스까? 뭐 얼마입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고, 그 우리 얼마인지 이제 숫자 표현도 익히고 N이라는 화폐 단위, 얼마 얼마 N 이 표현을 익혔으니까 이제 일본 가시면 이제 메뉴판에 얼마 얼마 적혀 있는 거 보고 주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고시마 그 텐몬칸이라는 그 아케이드 상가 이제 거리인데 그 가고시마 이제 시에서 여기 보면은 민족의상 체험 코너 다이켄 코너라고 되어 있죠. 민족의상 체험 코너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약간 알바 자리가 되겠고 또 이제 가고시마 시에서는 이제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 이런 뭐 거리에 이런 설치를 해두고 각 나라의 민족 의상, 전통 의상 입어보는 뭐 그런 체험존을 마련을 해놔요. 그 제가 이제 알바를 하러 갔었는데 그런 이제 이런 한복 입어보기 코너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미나상도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한국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인이지만 그 자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막상 누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려고 하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한복 저고리에 고름을 잘못 맸지 누가 이렇게 리본으로 매요. 이렇게 리본으로 매지 않지. 우리는 고름이 한쪽만 이제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려면 많이 알아야 되겠죠. 뭐 이런 거야 지금 옷고름이 리본으로 잘못된 거는 쉬운 문제니까 알려줄 수가 있겠지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에 대해서 막 공부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나라, 내 나라에 대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한복은 어떻게 입고 고름은 어떻게 매고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뭐 전통 의상, 전통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탔던 자전거인데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그 한자 그대로 읽으면 지텐샤거든요. 근데 지텐샤라고 하지 않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차리라고 해요. 다치츠테토의 치에 야유요의 야를 작게 써서 차 그리고 리 차리라고 해요. 그래서 왜 차리라고 하냐라고 일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자전거 종 있잖아. 차임벨 소리가 차링차링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리라고 뭐 한다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자, 그래서 보통 일본 학생들, 대학생들이 차리라는 표현을 거의 쓰고요. 이게 진짜 생활 일본어가 되겠지. 어디 책에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차리를 마련을 했는데 일본 가니까
리사이클 숍이 되게 많은 거야. 재활용 샵이. 그래서 거길 갔더니 이걸 되게 싸게 샀어요. 그래서 뭐 얼마 줬지? 5,000엔인가? 5,000엔이니까 뭐 5, 6만 원 돈이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아주 잘 탔죠. 일본은 자전거가 없으면은 좀 생활하기가 불편하고요. 교통비가 이제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다 자전거를 타는 문화야.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한국에서는 자전거 하면은 이동수단보다는 레저적인 측면이 강하잖아. 그래서 좀 브랜드의 고가의 자전거를 뭐 타기도 하고,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일본도 물론 그런 동호회도 있고 고가의 자전거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리는 일상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차리예요. 그래서 뭐 메이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사이클 숍에 가서, 그리고 자전거 갖고 올 거 아니잖아요. 귀국할 때.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 샵에 가셔가지고 저렴한 거 구입하시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이거나 뭐 이제 취업을 바로 해서 가면은 구입을 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학생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취업을 해서 가게 되면 뭐 경차를 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자, 이제 4월인데요. 자, 4월에 보통 아까 뭐 한다고 했어? 하나미, 꽃 구경 간다고 했어. 자, 여기 보시면 사쿠라 마츠리, 벚꽃 축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현립, 켄리츠, 그리고 이거는 요시노 공원, 요시노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현립 요시노 공원. 그러니까 현립에 있는 이제 가고시마 현이니까 가고시마 현, 그 다음 단위가 가고시마시잖아. 그러니까 시립공원보다 현립공원이 더 큰 거겠지. 그러니까 동경에는 우에노 공원이 있다면 가고시마에는 이 요시노 공원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다 같이 꽃구경을 하고, 굉장히 넓었어. 지금 여기 이렇게 다들 모여서 돗자리 깔고 있죠? 모여서 이제 뭐 하느냐. 넨또, 오벤또 주문한 거 시켜 먹고, 단체 주문한 거 먹고, 또는 직접 손수 싸가기도 하겠죠. 가족 단위로 오면은 보통 싸우는데, 근데 일본은 워낙 오벤또 문화가 있어. 도시락을 싸기도 하지만 이 벤또가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잘 이렇게 많이 팔기 때문에 주문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단체 주문을 해서 이제 먹었죠. 여기 이제 저희 유학생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 공원 맛들이에 이제 하나미를 가준 친구들은요, 얘네도 이게 동아리 활동이야. 그래서 뭐 이제 국제 교류 뭐 그런 동아리였을 거야. 그래서 그 동아리원 친구들이 우리 이제 외국인 기숙사에 와가지고 뭐 우리랑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요. 같이 일본 음식도 만들어 먹고 오코노미야끼도 만들어 먹고 타코야끼도 만들어 먹고, 또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미도 가고, 그리고 또 하나비 불꽃놀이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서 꽃 구경도 하고 되게 이제 즐거웠던 것 같아. 이제 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 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이제 가서 하나미를 즐기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고시마 유학 중에는 다도 활동을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봄이 되면 또 계절감, 봄의 계절에 맞는 또 다도회가 많이 열리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가을이 되면 뭐 가을 모미지, 단풍 뭐 이런 화과자를 뭐 많이 주고, 봄이 되면 또 봄에 맞는 계절감에 맞는 그런 화과자가 제공이 되고 뭐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코노마라는 이 공간에 이렇게 족자하고 꽃을 장식을 해두고요. 그리고 항상 모이면 이렇게 오벤토를 다 같이 이제 먹어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고, 이것도 이제 그 계절감에 맞게 이제 화과자를 이제 주문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뭐 벚꽃 모양, 봄하면 벚꽃 모양이 가장 유명할 거 아니에요. 꽃이라든지. 근데 그때 이게 무슨 문양을 형상화한 거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아무튼 이 봄의 계절감에 맞는 화과자였어요. 자, 그리고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이니까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교재 같은 거 사가지고
또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5월인데요. 5월은 한참 이제 학기가 이제 막 4월에 시작이 돼서 한참 막 바쁠 때야. 그러니까 막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고 학교 수업을 들어야 돼서 갔던 데가 가고시마 세이조쿠카, 그래서 가고시마 수족관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보통의 흔한 수족관이 이제 있었고, 이제 하나 특이점은 수족관 하면 뭐 다 비슷하긴 하지만 기억에 남는 점은 뭐였었냐면, 그때 당시에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해파리가 유행을 했었어. 여러 가지 이제 바다 생물은 뭐 우리하고 이제 비슷해요. 흔히 볼 수 있는 수족관의 느낌이고요.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해파리가 유행을 했었어. 아, 여기 있다. 자, 일본어로 해파리를 그라게라고 해요. 그라게. 저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그라게라고 하는데 이 크라게가 그때 유행이었어.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해파리 하면은 이렇게 거대한 해파리는 좀 약간 뭐 침 쏘고 독 쏜다고 하나? 그래서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해파리 냉채할 때 이렇게 먹는 거 이런 두 이미지만 있었는데 상반되는 두 이미지만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일본에 갔더니 어느 드라마에서 이 크라게가 이제 드라마 극 중에 등장을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인기가 있었으니까 덩달아서 해파리까지 주목을 받았겠죠. 어항 속에 이제 집에서 키웠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유세이라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기 예전에 이제 좀 한참 유행하던 시기가 있어서 제가 유학했던 시기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사진이 좀 못 나온 편이야. 실제로는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랄까? 엄청 투명하고 그 또 종류도 많더라고. 이렇게 야광 해파리도 있고 되게 막 아무튼 진짜 예뻤어.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자, 일본은 어딘가를 갔다 오면은 어떤 문화가 있다고 했어? 오미야게를 사오는 문화가 있다고 했어. 자, 그래서 이날 다도부 이제 동아리에 가기 전에 그 다도부원에 좀 저학년 친구하고 일본인 친구하고 저하고 시간이 맞아서 여기 수족관에 잠깐 나들이를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들이 가서 여기 수족관에서 파는 이오월드 수족관에서 파는 이 오카시를 샀죠.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미나상 반드시 뭔가를 사다가 나누는 풍습이 있어요. 일본에는. 자, 그래서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부치 소프토. 자, 그리고 이거는 무시라고 읽어요. 자, 무시 케이키. 자, 뜻은 뿌띠. 그러니까 조그만 사이즈의 뿌띠. 소프트. 부드러운 찜 케이크이 돼요. 찜 케이크. 그래서 이렇게 내용문 이렇게 생겼고요. 다도부에 이제 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었죠. 그래서 뿌띠 소프트 케이크라 되게 작은 사이즈의 이런 느낌이었고 중요한 거는 어디 갔다 오면 오미야게를 반드시 사서 주변 애들과 나눠야 된다. 자, 그리고 미나상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고시마에 이제 갔더니 제가 이제 한국어 과외를 한 적이 이제 있었거든요. 일본인 아주머니 아저씨들한테 한국어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한국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한국 방송 뭐 그때 당시에 뭐지 1박 2일이라는 프로도 굉장히 즐겨보고 계셨고 그리고 뭐 아무튼 한국 가수 뭐 배우 연예인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갔더니 어느 날 그 아주머니들께서 콘서트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한국인 가수가 이제 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실 한국에서 뭐 누가 유명한 가수가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갔더니 되게 유명한 가수인 거야. 왜 그랬냐면 이렇게 줄이 되게 길었거든. 그리고 그 가고시마 이제 민영 방송사에서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근데 이제 나는 이 팜플렛을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수가 일본에 진출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가서 보니까 아예 그냥 일본에서 데뷔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아주머니들, 오바상 타찌를, 그러니까 오바상, 일본의 오바상을 타겟층으로 해서 아예 일본에서 이제 데뷔를 해서 이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 방송 활동을 물론 뭐 다 하고 싶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콘서트 수익으로 하는 이런 가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 이제 갔더니 인기가 상당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인기가 많았어. 저 가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또 줄이 막 대단했고 인파가 대단했고요. 여기 이제 카메라맨이 와가지고 막 다 인터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카메라 들이닥치면 시민들 입장에서 당황스럽잖아. 근데 일본인들은 약간 더 샤이한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들 인터뷰 잘 안 하려고 하지. 또 아주머니들이고. 근데 하필이면 그 인터뷰 하려는 그 팀이 방송국 취재진이 저희 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다 이제 아무도 안 한대. 그래가지고 저만 대학생이고 어리잖아. 다들 아주머니들이고. 막 소위장이 하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여기 유학생이고 뭐 이래저래 해서 오늘 오게 됐다. 그래서 어딘가 방송에 떠돌아다니고 있었겠지. 인터뷰가 뭐 편집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금 뭐 학과가 되게 다양하지만 뭐 실용음악 전공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연예 계통으로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수가 되든 뭐 뭐가 되든 배우가 되든 아니면 뭐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뭐 해외 진출할 일은 되게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꼭 국내만 보지 말고 이제 일본어를 배웠으니까 일본 무대도 하나의 나의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일본보다 더 멀리 이제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어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아무리 뭐 번역기가 발달하고 AI 기술이 뭐 대체한다고 해도 그래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잖아, 일본어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일본어를 해두면 정말 여러모로 이제 활용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 진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가수님처럼 할 수도 있겠고, 연애 진출을 하는 데 있어도 좋고, 또 일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일본어가 정말 본인과 맞는다. 그러면 아예 진로를 바꿔서 일본어 뭐 번역가, 통역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센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길은 정말 많아요, 미나상.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굳이 학원 가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제가 학원 강의 경력도 있지만 학원 가도 똑같아요. 회화 한번 배우는 건 똑같고 기초 회화를 배우고 이제 네이티브 일본인과 대화하는 그 수준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좀 중간고사 성적이 저조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를 위해서도 또 그리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이게 그 뭐 관광공사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 가수님이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많이 놀러 와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아 팜플렛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고시마 특히 이제 규슈 지방의 가고시마 그 아주머니들도 굉장히 한국 여행, 뭐 한국 연예인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요가 높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일본 무대를 그리고 이렇게 지역 도시를 돌아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연애 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상, 오츠카레사마でした.